을지로의 김현탁 감독님, 강기루 배우님, 주보영 배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그리고 집의 정은옥 감독님, 김승화 배우님, 안민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객석으로 마이크 드릴 텐데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그 영화제 협찬사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생각과자에서 제공하는 간식이랑 빈스로드에서 제공하는 원두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독님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다듬기 연출 김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호성이 터지네요. 예.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하얀 역 배우 이영지입니다. 네,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에서 드럼 맡은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는 작품당 하나씩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에서 정하영 맡았던 주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에서 성구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 연출한 김현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엄마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수진 역할을 맡은 김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연출 정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요. 늘 이제 이 감독과의 대화, 배우님들과의 대화 시작할 때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방금 보신 작품들 시작할 때 이제 감독님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우님들은 뭐 물론 이제 프리미어가 아닌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보시거나 뭐 이랬을 수 있겠지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제 본인의 완성된 연기 영화를 본 소감 이런 것들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객석에 앞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같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여기 먼저 그쪽에서부터 먼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늦은 밤에 저런 굴다리 앞을 걷다가 어떤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좀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나와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가족 얘기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스크린으로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어쨌든 저 영화를 찍으면서 제 안에도 어떤 추억이 새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그리웠었는데 제 추억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기분이 또 색달랐고 또 감개무량하고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독제, 저도 소독제에서 처음 봤는데요. 저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실 뭐라고 할까, 가족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는 지점이 뭔가 되게 그리웠으면서도 또 뭔가 경계가 좀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짚어내고 있었지 않나. 제가 영화 보면서 저는 영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예, 저는 영화 감상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지로란 영화는 제가 이제 을지로에서 책방한 누나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처음 제작하게 된 건데,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을지로를 한 달 동안 계속 다니면서 느꼈던 게, 원래 계셨던 원주민 분들과 이제 새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간의 갈등과 화합과 또 다른 갈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제가 한 번도 단편에서 멜로라는 장르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런 장르를 약간 차용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영화였습니다.
제안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제작비도 받았나요? 제작비는 이제 되게 소량의 300만 원으로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스태프들을 꾸릴 수가 없어서 을지로에서 의상실을 하고 계신 분, 건축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상하시는 분이 의상실장 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미술 감독님 하시고 책방 하시는 분이 PD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을지로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또 만든 영화다 보니 좀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 그 자체가 제작자 분들이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서독제에서 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봤는데 영화가 한 4년 전에 촬영한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 좀 그 사이에 바쁘셔가지고 이게 영화를 너무 완성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닭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렇게 늦었지만 또 끝까지 영화를 완성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기로 오빠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4년 만에 보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 저 주보영이라는 사람이 캐릭터를 크게 설계를 하고 하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때의 이 주보영을 또 보는 개인적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투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저희도 조금 3년 전에 찍었어서 네. 경쟁하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저희 누가 더 늦게 만들었나? 그럼 네. 3년이 이미 좀 졌지만 아무튼 농담이고요. 저는 그냥 머리 긴 제가 머리 한번 빌려볼까 하는 생각하면서 귀여운 마음으로 보고 그냥 영화 보듯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출연한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근데 영화를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만 계속 보여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3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만든 작품이고요. 그때는 그 예술대학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예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기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육 환경이라던가 개선하는 걸 계속 요구를 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회로 뭔가 더 되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베리어 프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영상이랑 관련 없는 학생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같이 만들었거든요. 뭐 법대생이라든가 뭐 철학과 학생이라든가 동양학과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모여서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면서 그 촬영 감독하는 태돈이가 이제 그분들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거 써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 협회라던가 청각장애인 협회에 가서 이제 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나리오도 고쳐가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조금 후반 제작은 조금 천천히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몸이 살짝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진주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그 베리어 프리 작가 과정이 있어요. 그거 공부를 또 하고 이제 베리어 프리 성우분을 이제 모시기 전에 베리어 프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수를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서 만들었는데 혹시 이게 그 실제로 장애인분들한테 보시기에 좀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근데 제가 화면 해설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제가 대사나 대사 가운데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다 제 화면 해설 넣었어요. 막 빛은 무슨 색이고 뭐 배우는 어떻게 움직이고 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상하기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작가분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해서 작가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조율하면서 후반 제작을 마치게 됩니다. 설명을 좀 길게 해주셨긴 한데 좀 필요한 설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지금은 사실은 베리어 프리 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완성된 영화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영화가 온전히 이제 관객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장벽을 없애는 거에 의미다 보니까 사실 원래 이게 그냥 완성된 형태,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로 친다면 그냥 이게 그냥 완성된 형태의 영화가 저는 이제 미래 영화에 지금은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아예 완성된 버전을 이 형태로 시작을 하시고 완성도 그렇게 하신 거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들은 마치 이제 화면 해설이나 음성 해설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귀찮지 않을까, 뭐 번거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찮다 번거롭다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더 좀 잘 이해될 수 있게 섬세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닌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객석으로 이제 마이크 드릴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는데 대충 이제 저희가 세 작품이잖아요. 한 세 바퀴 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면 코끼리의 질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손 드시는 분은 나머지 두 작품의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작품 질문 안 나오게 세 바퀴 정도 돌아볼게요. 맨 뒤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가 뒤에까지 가는 시간. 네, 조용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세 작품 다 잘 보았고요. 저도 이제 영화 제작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내용이 실제로도 일어났을 법한 내용이어가지고 혹시 내용이 실제로 이제 경험담이신지 아니면은 따로 창작해서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부서진 적은 없고요. 과제로 이제 단편 영화 제작하다가 한 회차 분량이 이제 저희가 4K로 찍었는데 그 백업을 그러니까 프리뷰 그러니까 조그만한 사이즈로만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한 회차가 다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부서진 적은 없었어요. 혹시 이제 그 경험이 이 스토리에 영향을 끼쳤거나? 그때는 엄청 공포스러워서 네. 그게 좀 녹아있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녹아있지 않다고요? 녹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 처음 찍을 때 혼자라도 좀 해보자 이래서 골목인데 저쪽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인이 이렇게 걸어오는 씬을 찍었대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이제 자기 속으로 컷 하고 갔는데 카메라가 없어졌더라는 그런 슬픈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중간에 계신 분 손 이렇게 잠깐만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봤어요. 예. 네, 저는 을지로의 두 배우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봤고요. 저는 성구는 뭔가 옛날의 을지로 그리고 진화는 요즘에 약간 힙지로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을지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우님들이 연기하실 때 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영 배우님 미워할 수 없는 연기, 사랑스러운 연기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누구 때문이죠? 네, 배우님들 지금 질문 대답해 주시고 감독님도 그 두 분 캐릭터 설정할 때 어떤 염두를 두시고 하신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신 대로 그렇게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관계로 설정을 하고 제작을 했고요. 물론 뭐 기존에 을지로에 계시던 분들을 다 성구라고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컨셉이었고, 성구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쉽사리 뭔가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많이 좀
귀엽게 얘기하면 부끄러움,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좀 아직은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는 이 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이지 않고 그쪽에서 뭔가 표현을 해줄 때 서서히 조금씩 마음을 아주 천천히 열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을지로 들어갈 때쯤에 저 주보영이라는 사람을 그냥 대입시켜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로 이사를 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윗집 아랫집 분들에게 떡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사를 다 드리고 이제 친하게 지낼 줄 알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나갈 때 고개만 끄덕이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도 진심이었고 떡을 돌렸을 때도 진심이었고 뭐 고개를 꾸벅 인사드리게 되는 순간에도 진심인데 그냥 그런 것처럼 정화를 연기할 때도 그냥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그때 당시의 주보영을 담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두 분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는 약간 이제까지 단편 찍을 때는 막 되게 심각하고 막 어떻게 막 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찍을 때 좋았던 거는 웃더라고요. 모니터 앞에서 재밌어서 두 분의 연기를 보는 게 좀 재밌었고 어느 순간은 저보다 더 캐릭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같이 시나리오 할 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님들이랑 잘 얘기가 잘 돼가지고 연기도 좋은 연기가 나왔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하고 이쪽에 드릴게요. 네. 영화 우선 너무 잘 봤고 혹시 주인공이 워홀을 떠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를 관객의 몫으로 두지 않고 닫힌 결말로 설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죠. 네. 그리고 다들 안 들으셨어요? 예. 앞부분이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워홀 떠나는 장면을 네.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직접 보여주고 사실은 그 장면 약간 쾌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다쳤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든지 뭐 자유겠지만 저도 이거를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하면서까지 얘가 진짜 떠날 수 있을까? 만약에 떠났으면 뭐 금방 되돌아오려나? 아니면 뭐 정말 집에 안 오려나? 또는 뭐 안 떠났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결론을 좀 짓지 못해서 만약에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상상의 여지로 남겨두기 위해서 살짝 고개를 싹 하면서 이제 끝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잘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님 당연히 이제 그게 워킹 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진짜 당근에 다시 팔려고 나가는 걸 수도 있겠다. 혹은 단순히 그냥 집을 떠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냥 두 배우님들은 영화에서 이제 엄마와 딸이었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고 붙잡아두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두 분 배우님들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당연히 떠나기를 바랐을 수 있겠지만 두 분 배우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떠난 줄 알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또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 엄마가 사실은 누구의 시선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약간의 의구심이 없잖아 있는데, 이 엄마도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을 이렇게 흘리긴 하잖아, 이 얘기를.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약간 오랜 동안 그 간병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보다 더 피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상처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뭔가 엄마도 어느 정도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금 사회 이 지금 여기 그리고 집에서 보여주는 그 사회 문제 제기되는 문제들에 고스란히 이 사람도 노출돼 있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안 좋은 상태이고 아프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엄마지만 응석 부리듯이 딸한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떠나서 고마워. 아니 안 떠났는지도 몰라요. 안 떠났을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은, 저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것도 선택하기가 힘들 때, 다 중요할 때가 제일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독제 주제가 사랑의 기호인 것처럼, 저는 사랑이,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의지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진이가 결국 어떤 걸 더 그 순간에 사랑했냐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자기가 원하는 자유, 더 넓은 경험을 위해서 떠났을 것도 같고 가족을 선택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동시에 그걸 다 취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관객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긴 가되 빨리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드린다고 했던 그리고 즉 그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세 작품 다 너무 좋았고 정말 좋은 연기,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질문하고 싶은데, 거기서 뭐 심각해지는 세대 갈등이나 아니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갈등들을 잘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딸에게 유독 들이밀어지는 책임감이나 엄격한 잣대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겪고 그런 부분을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걸 딸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성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그냥 이 영화상에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엄마는 얘가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고, 오빠는 이제 공무를 하실 몸이라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뭐 수험생인 오빠보다야 딸에게 더 맡기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게 여성에게 좀 과하게 지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분명히 딸을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딸의 어깨가 삐딱한 거라던가 아무도 모르지만 엄마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데 같이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또 둘 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영화였다는 뜻이죠? 예, 괜찮습니다. 예.
한 바퀴씩이니까요. 예. 네, 저 그 이영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역할이 장애인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시는데 뭐 힘들었던 점, 그리고 아까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좀 아쉬웠다 하셨다는 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쉬운 게 어떤 것들이었는지. 괜히 했다 싶죠? 네. 예, 쓸데없이 겸손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고. 너무 솔직했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캐릭터 연기하면서 좀 네. 어려웠던 점. 아.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칫하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좀 흉내낸다 이런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아쉬웠던 점. 예. 아쉬웠던 영화를 보면서. 점은 없으면 없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많아요. 아까는 좀 겸손하려고 했던 거고. 예. 진짜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너무 잘 보이는데 제가 또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 근데 이게 후시를 최근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좀 옛날과 톤이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저는 아니까 나 왜 저렇게 했을까? 톤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나 생각을 했고요. 좀 디테일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청각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톡톡 하면은 되게 깜짝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찾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님 말씀하신 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거 할 수 있고 잘하면 좋고 이런데 예를 들어 저희 감독님 어제 그저께 술 먹으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미라클밸리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청각장애인 가족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되면서 실제로 그 캐릭터들을 청각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시도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촬영할 때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맥락,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같아서 실제로 이제 장애인 연기를 하는 비장애인 배우들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추가로. 손수연 배우님이 지금 안 계셨지만 그 손수연 배우님이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이제 시각장애인을 좀 더 공부하고 본인도 이제 되게 조심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시나리오 이제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시각장애인 그 협회에 방문하니까 그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와서 한번 하고 싶으면 그 연기를 하시는 배우님도 같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손수연 배우님이랑 그 협회에 가서 시각장애인 체험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연기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이제 다 같이 듣고 그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고 좀 진솔하게 조금 접근을 해서 연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원래 손수연 배우님도 참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급하게 사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배우님도 그러면 실망스러운 거 없으셨는지? 아니요. 실망이 아니죠. 아쉬운 점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드럼 치기 직전에 컷이 끝나잖아요. 드럼 실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랄랄랄랄랄라. 헬마트의 이마트. 그건데. 헬마트의 드림입니다. 드림이. 네, 드림인데 일단은 드러머 역할을 해서 드럼을 한 달 정도 교회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네. 앞에 잠깐 뚱땅뚱땅 나오는데 열심히 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아쉬운 건 노래가 조금 팡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고 너무 크게 한 게 항상 좀 아쉽고 좀 항상 제가 나온 영화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건 얼굴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는 겸손이 아주 넘쳐납니다. 또
질문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잠깐 저희끼리 대화를 해볼까요? 저 을지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영화를 쭉 보고 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아까 질문도 그렇고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 을지로, 힙지로라고 불리는 요즘 을지로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이랬지만 사실은 강기료 배우님이 하는 캐릭터가 그거잖아요. 그 한때 유행어였던 그러니까 친절하기만 해도 결혼까지 생각한 캐릭터 아닌가요? 예, 약간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어쨌든 주고 받은 거는 이렇게 마음이 교류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어서 강기료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막 상처받고 막 이런 게 이해 안 된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감독님 그 후반부 이제 그 부분을 시나리오 쓰거나 이제 연출을 하실 때 그런 고민들은 없으셨는지. 네. 물론 이제 4년 전이긴 한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루 씨랑도 그때 이제 스피커를 부수는 장면만 하더라도 원래 콘티대로 저는 조금 찍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기루 씨랑 콘티대로나 감정을 쓰여있던 감정대로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좀 더 폭력적이거나 좀 더 강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얘기해보자 라고 하고 그때는 조금 시간을 앞에 조금 당기기도 해서 그냥 촬영 잠시 쉬고 그냥 아예 다시 이제 감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걸 한두 시간 정도 리허설도 하고 막 계속 이제 박스로도 부숴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절한 감정이랑 그때는 글은 아예 버렸던 것 같고 기루 씨랑 그 장면은 새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서로가 살짝 확신이 없거나 뭔가 의견이 다른 것들은 좀 그게 편한 것 같거든요. 기루 씨랑 그런 작업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아닌가요? 여기서 그런 거는 이제 의견 주고받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겠죠. 네. 네. 끝났나요? 뭐 기루 씨. 네. 예. 아니 기루 씨한테는 사실은 질문한 게 아닌데. 네. 아니 그래도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뭐라도요? 네. 그 아까 뭐라도 얘기해 볼게요. 스피커를 이제 던지는 장면을 촬영할 때 이게 분명히 폭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영화를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솔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순다는 게 누구를 직접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성구의 마음을 솔직한 순간을 보여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성구를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솔직하게 다가오고 싶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그 스피커를 부시면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선택한 어떤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지만 뭐 굉장히 있는 힘껏 던지지 못하고 던지고 나서도 뭔가 좀 스스로 이게 맞나 싶은 감정이 드는 마음. 예,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좀 이 질문 재밌을 것 같은데 던졌는데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제가 약간 이건 개인적인 건데 영화에서 스피커를 던지고 부수는 행위런 이제 다른 단편이나 이렇게 조금 극적인 장면들을 찍을 때 카메라를 빼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단편을 찍을 때 그런 식의 행동들이 내가 겁쟁이라서 약간 카메라를 빠진다라는 조금 생각도 있어서 편집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것도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조금은 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번에는 다가가고 싶어서 그 클로즈업 장면을 리허설 장면을 제가 렉을 돌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집 때 집어넣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건 편집할 때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네, 고맙습니다. 원래는 이제 3바퀴 돌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2바퀴 돌았는데 끝났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아쉽지만 예, 감독님들, 배우님들, 예,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혹시나 소개해드릴 분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깜빡해서 안 하신 거면 지금 마지막 인사할 때 소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할까요? 예. 휴가 촬영 때 집과 카메라와 모니터를 빌려준 윤서범 분 고맙습니다.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박수 한번. 예, 인사하시라고요.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 재우 형님 오셨는데 재우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예, 지인인데 나가신 것 같아요.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라니까. 예.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베리어 프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주보영도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나 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또 감기가 또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화제 폐막까지 안전하게 잘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동시팀, 뭐 미술팀, 이제 의상팀 다 오셨는데, 그리고 조감독까지 왔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일정을 만드신 분 많이 오셨다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독립영화제 단편 섹션을 본다는 건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엄마 뻘이잖아요. 다들 너무 영화 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인생에서 이렇게 귀한 2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스태프분들이 몇 분 왔는데 다 이렇게 살짝 눈을 마주치니까 하지 말라고 약간 고개를 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촬영 감독님, 박수는 쳐드리는 걸로. 네, 동시팀 언니들, 또 믹싱하는 친구 번역가도 오셔가지고 네, 고생 많으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 작품 만드신 감독님, 배우님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 같이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박수 서로 보내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그 관객상 투표용지 투표 꼭 체크하셔가지고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꼭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퇴장해 주십시오.